안녕하세요. 운톡닷컴의 소르진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내가 맞이하게 될 뜻밖의 행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비타민 같은 행운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기원하여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가 좀 많죠.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번호로 배분해 봤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1, 2, 3, 4, 5, 6, 7, 8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를 고르셔도 되고요. 랜덤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좀 서글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는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나한테 반전은 없을까? 아니면 더 힘들어진다는 소리일까? 염려가 되실 텐데요. 이거는 나한테 뜻밖의 들어오는 행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을 반대로 좋게 얻어지는 결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딩을 좀 자세히 보면요. 내가 어떤 것을 빼앗기거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 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 면접까지는 분명히 가던 사람인데 왜 서류부터 탈락하지? 왜 연락이 안 오지? 하는 거, 누군가의 연락 혹은 이거는 약속했는데 왜 안 주지? 하는 거요. 여러분의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옵션을 좀 제한받게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자꾸 딜레이 되어 있는 시간들이 보여요.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답답하신 것 같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바로 대가가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묵은 때처럼 좀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한이 맺히고 이 문제는 나의 생애 소관수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드디어 청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 계획과는 좀 무관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 갑자기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상실되고 귀로 들려오는 한정된 정보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이 될 거예요. 내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갑자기 또 결정을 해야 되네? 근데 이거는 뭔가 현명한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 막 불안이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오히려 손을 팍 놔버렸어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손을 탁 놔버렸을 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주는데 거기서 막 배아파하면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는 자격이 있어. 너가 이거 받았어야 해. 하는 그런 것이요. 약간 최근에 그 우주소녀 출신의 다영이라는 가수가 바디라는 노래를 내고 1등을 했잖아요. 약간 그 서사인 것 같아요. 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친구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 1등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친구가 드디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 서사에 막 박수를 치고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 고생한 거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아도 돼. 하고 남들이 기꺼이 나를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자기들이 더 나보다 기뻐하면서 자랑도 막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 혼자 몰래 좋아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교 1등 했어. 우리 가족들한테는 막 좋은데 내 친구들한테 막 계속 자랑하기에는 사기가 꺾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이렇게 공부했는데 너는 한번 전교 1등 해야 된다 생각했어. 근데 진짜 하네? 너 진짜 한다면 하는 애구나 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여기서 좀 교육관계가 좀 좋아 보이는 카드들이 떠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텐데 그런 것들로부터 호드백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요. 이때까지 내가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한 답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 근데 이게 막 배달을 나가고 해도 리뷰가 안 달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잘 먹고 있는 거야? 주문은 뭐 나가긴 하는데 왜 이렇게 리뷰가 안 달리지? 했는데 뒤늦게 되게 리뷰를 달아주는데 진짜 무슨 인플루언서가 막 10만 인플루언서가 여기 대박입니다 하고 나를 빵 터트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걱정도 너무 많고 나의 삶에서 경험한 실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것 같은 배신,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갑작스러운 그 삶에 대한 회한 같은 게 좀 들어오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되게 야근 친구만 잘 되고 성실한 나만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 같이 벽이라고 하나요? 그거 월담 이런 걸 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같이 일탈을 했어. 근데 나만 걸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잘못을 해도 나는 조금 까방권이 좀 생긴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와 조금 반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좀 재미있어요. 나 진짜 내일 분명 혼날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잘릴 거야. 여러분은 두려움의 극단으로 상상하는 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매맞을 나를 닥쳐오니 오히려 매가 아닌 달콤한 간식을 주시더라.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 깜짝 카메라 같은 그런 반전이 있을 거예요. 약간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반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약간 비타민 C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겠네요. 구체적으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어느 날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10월, 11월, 12월 카드로 뽑았거든요. 10월달은 아닙니다. 10월달은 아니네요. 11월달이 너무너무 그렇게 된다네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맨날 만영 2등 했다면 1등 하고요. 내 거가 막 남의 거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 되는 겁니다. 남들한테 알려주고 부러움을 받아요. 그게 12월 달까지 연장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은둔자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거든요. 너 대체 누구야? 저 Now You See Me 2를 봤는데 거기서 당신 누구야 했는데 나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하거든요. 대리기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마법사인데 제야의 고수인 거예요. 별로 안 유명한. 지금 당신인 것 같아요. 1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짠 하고 스타가 됩니다. 이제 맑게 빛나고 그걸 약간 구축하고 다지기에 들어가는 12월까지 되겠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단짠단짠 하세요? 근데 이러니까 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버텨봅시다. 화이팅! 그러면 1번 카드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일머리라는 말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일복이 터졌네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마 과로에 시달리거나 너무 일이 많아서 주말도 없다 혹은 일에 막 치이니까 사생활이 막 사라진다 이러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더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쳐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를 추천해줘서 높은 자리에 좀 오르게 되는 카드가 떴거든요.
회사 내에서나 학교 내에서 나의 평판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고,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내 컨디션 관리도 못하지? 나 25년도 계속 아파하고 뭐 끙끙 앓기만 한 것 같은데 갔어. 나는 정말 내 컨디션 관리도 잘 못하는 사람인가? 일의 능률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약간 그런 생각에 좀 빠져 있고 자기에 대한 기준을 엄청 높이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휴식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게 막 편한 휴식도 아니에요. 잠깐 홀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하게 휴식하는, 여러분들한테는 휴식 자체도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안 쉬었으면 그래요? 얼마나 일벌레면 이렇겠어요. 갑자기 시간이 붕 뜨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7일 내내 일하는 게 디폴트 값이었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그 일의 굴레, 끊임없이 일하는 무슨 형별 같은 게 이제는 탁 끊어지고, 내가 확실히 쉬고 그날 죄책감 없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근데 그 알차게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된대요. 여러분들은 길게 가기 위해서 하루는 충분히 쉬어주는 게 정말 바람직하고 내 몸한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필요를 계속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한테 충분히 휴식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유급 휴가 같은 느낌이에요.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일을 너무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일반인들은 이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걱정 안 하고 여러분 충분히 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걱정 안 하고 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돈도 쓰고 그러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가 이 텐 오브 완즈 카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혼자서 10인분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대더이다 라는 그 모습이 좀 보여서 여러분은 천상일머리 라고 일복이 터지고 일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이름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머리가 있으려면 일을 또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요령이 생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도 같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알바도 해오고 일을 쉬지 않고 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못하던 걸 깨우치고 또 내가 이 직업을 해보면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은 또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같은 종사자들한테 마음이 조금 열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오는 환자들마다 약간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버리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그만두고 병원을 가는 신세가 되니까 제가 어리버리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뭐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말 제대로 못 알아듣겠고,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뾰족했던 그 흑심이 무뎌지는 연필처럼 사람들한테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잠도 잘 자고 충분히 휴식하고 뭔가 나의 사생활의 영역이 좀 더 커졌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밝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진 것 같다라는 거 스스로가 느낀대요. 나 맞아. 나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좀 신바람이 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이걸 리딩하는데 좋은 예시가 떠올랐어요. 제 친구가 무려 3잡을 했거든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끝나고 나서 와인 판매도 하고 과외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원래 당신은 진짜 밝은 사람이었다고, 기억 안 나냐. 제가 조그마한 쪽방에서 물건 없이 살았을 때 방이 울리잖아요. 근데 그 방의 울림을 듣고 이분이 이 친구가 노래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오페라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되게 에너제틱하고 로맨틱하고 천진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해맑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막 또 그것 때문에 또 울더라고요. 아, 나의 원래 본 모습은 정말 밝고 청량하고 또 구김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일에 찌들면서 내가 그 소년미 혹은 소녀미가 좀 사라지는데 이게 좀 닦아져서 내 원래 본 모습이 나오는 모습 같아요. 이번 분들은 정말 좀 세상이 나한테 따스히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10월, 12월, 11월 가운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별로 한번 볼게요.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일이. 누가 유급 휴가를 줄라나? 누가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걱정 없이 푹 쉬게 할라나? 나한테 그런 호사가 들어올라나? 10월달? 10월달? 야, 악마 카드 이렇게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진짜 그 돈의 굴레에 꽉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긴 한데 이 가난한 자의 마인드, 나 계속 일을 해야 돈이 벌려 하는 그 마인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등이 무거운지 알겠어요. 11월 달, 여러분은 11월 달도 방어 태세를 막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하는 거, 편히 쉬지 못하는 느낌. 여러분들은 12월 달에 거의 한 3개월치 휴식을 지내는 것 같아요. 되게 소심하신 되게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어서 하루 만에 팍 결정해서 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찬찬히 준비해서 내가 없는 공백 기간에도 일이 틀어지지 않게 다 준비를 해놓고 12월 달에 정말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저 사실 12월 달 카드 부정적으로 넣으면 앞에 리딩 어떻게 되나 좀 걱정했는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그럼 이번 여러분들 리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로맨틱한 부분이 눈에 제일 많이 띄네요. 여러분은 약간 재회를 원하거나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지쳐있는 분들 같아요. 항상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상대를 위하고 좋아하고 다가가고 연락도 내가 먼저 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하는 게 더 앞서고 나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충분치 않은 그런 감정 표현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남부럽지 않게 좀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내가 원치 않은 이별을 하거나 그래야만 한다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헤어짐을 많이 의미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돌아오고 또 2번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최근에 헤어지신 분들은 이 사람과 헤어짐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재회가 되면 그 길로 목표 달성이 되거든요. 서류에 글을 쓰고 있네요. 결혼 서약을 작성을 하던지 그 사람이랑 내가 계속 물고 늘어졌던 것들에 대한 약속을 잡아내는 혹은 나를 딱 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남자친구가 고백을 안 해요. 프로포즈를 안 해요. 결혼하자는 소리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여유로운 것 같아요. 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랑 나의 관계가 아주 확실해진다라는 모습. 그리고 서로가 이것도 그거거든요. 결혼에 대한 서약, 약속, 동등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연애가 아니라 동등하고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알찬 연애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몫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진짜 크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더 멀어질 거야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냥 다 놔버리세요. 어쩌라고 하세요. 내가 맨날 그 사람 밥 차려주고 뭐 데이트 비용도 내주고 연락도 내가 매일 하고 만날 때도 내가 갔다. 그러면 그게 기쁨에 상관없는데 그게 불편하고 무리였다면 이제 그것을 다 그만하세요. 그래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잡지 않으면, 당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밀려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돌아요. 바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갑이 돼서 내가 나 뭐 하고 싶은데 하면 이 사람한테서 연락이 땡땡땡땡 오면서 오늘 뭐 해? 나랑 만나자.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발적으로 해서 끝나나? 그것도 아니래요. 밑에 보세요. 이거는 사자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여인의 힘 자체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영구적으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 손바닥 안에서 내가 싫다고 하면 이 사람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 그런 것을 좀 가지게 되면 연애가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조건이 아니게 되겠죠. 이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두렵다기보다도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진취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에 임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너무 진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한테서 나만큼의 온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너무나 미지근하고 때로는 차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섭섭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되게 라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아, 찬물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순간, 약간의 통달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관한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흐름에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달 카드는 제 임상상 여자들한테 또 연애 관련돼서는 항상 대기해, 기다려 라는 카드였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이제는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되는 확신에 찬 남자로 약간 변하게 된다고 해요.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물들여 버리거든요, 얘가 얘를. 물론 문카드의 힘이 습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진해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속성. 남자가 계속 나를 밀어낸다거나 중요한 그런 대화에 있어서 회피를 한다거나 계속 그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고 연락도 기다리게 한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각성이 돼요. 원래 본성은 이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너무 강하고 없으면 안 될 그 사람의 중심으로 자리 잡히니까 이 사람도 화끈해지는 것 같아요. 확답을 주고요. 내가 바라던 약간 집착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만 집착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사람도 무슨 약간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야, 너 뭐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러브러브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여서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에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대체로 좀 일방적인 연애와 애정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솔로 분들이라고 친다면 이건 내가 짝사랑했던 어떤 목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여정 배우님이 그 시상식에서 나는 평생 연기를 짝사랑해왔다라고 말한 바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수학이 나를 안 좋아해. 수학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막 공부를 혼자서 해. 근데 계속 떨어져. 근데 드디어 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리고 그쪽으로 퍼부었던 애정들이 다 이렇게 다시 나한테 답신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결과가 좀 같이 화합하고 마음이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반쪽을 찾아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약간 훈훈하게 끝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행운이 10월부터 12월까지 언제쯤 올까?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10월, 11월, 12월. 10월 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11월 달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리딩을 듣고 기대를 하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충분치 않아. 얘가 왜 10월 달에는 바뀌는 것 같다가 다시 왜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 하는 모습도 있을 텐데, 이제 다시 이 남자가 또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이 정신을 차려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도 12월 달. 이분들은 진짜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다. 10월 달이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11월 달에 삐끄덕. 근데 12월 달은 또 잘 돼. 다행히 크리스마스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야,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12월 달에 홀딩이 되면 가만두지 마세요. 확 잡고 그냥 회포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착한 아이 증후군 혹은 첫째 증후군, K 장녀 증후군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요. 희생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할 뿐인데, 여러분은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내가 동생들한테 잘하면, 내가 가족들한테 충분히 용돈을 준다면,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이 된다면, 등등 어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가 움직이고 살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 같은 것도 상대방이 다칠까 조심조심 하면서 얘기를 하고 돌려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상처는 알고 보니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생각이 들면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말 같은 것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희생을 해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도 리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리더를 하고요. 뭔가 총대 매는 거에 도 같은 사람입니다.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묻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행동대장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일을 가르치는 느낌인데, 일을 가르치면서 뭔가 선배님 대단해요 하고 나는 막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2인분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진짜 선배님 대단해요 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 혼자 쇼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조를 부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집에 가면 현타가 오는 거죠. 나 오늘 너무 오지랖을 펼쳤나? 누군가한테 배려하고 위해주고 신경 써주고 저 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도 한번 해주고, 근데 그게 또 집에 와서는 본인이 너무 꼰대인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나? 이것조차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서 비롯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회사를 그만둘까? 아니면 뭔가 다른 데로 갈까? 계속 또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공간에서 내가 좋은 포지션, 좋은 업적,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사실상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전반적으로 막 어릴 때 얘기까지, 트라우마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숨쉬기만 해도 칭찬받는 것처럼, 제가 기억나는 칭찬은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 혼자서
왼발, 오른발 틀리지 않게 잘 넣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신발을 바로 신었다. 이런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조금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왈가닥이어서 막 너무 까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진료했었거든요. 제가 한 3살, 4살? 근데 제가 중학교 되니까 조용해져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친척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네가 걔가! 하면서 굉장히 놀라하시더라고요. 난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얌전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나 신발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머리도 스스로 감을 수 있고 나 끝내주고 숨 쉬고 오늘 땀도 흘렸어. 그냥 본인한테 조금 셀프 칭찬을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약간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외적인 변화에서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세나 태도가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 내면에서 조금 바뀌는 건데 세팅값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기대치를 맥스로 막 올려놔가지고 못하면 막 혼나고 반에서 1등 하는 게 디폴트인 거예요. 2등 하면 막 죽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점수 같은 걸로 나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건강해지네요. 이 행운은 여러분한테도 정말 너무너무 복이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 카드를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따뜻한 행운이 들어오네요. 이런 마인드의 변화가.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여러분이 그런 성장을 디테일하게 월별로 어떤 식으로 갖게 되는지 볼게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여러분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뭔가 스위치가 탁 켜지듯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느낌. 알게 뭐야, 나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 뭘 더 시키지 마 하는 뭔가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그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남들이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나한테 실망을 해도 그러세요 그럼 하고 넘길 수 있는 거. 이거는 이미 나로서 완전하다라는 월드카드. 되게 힘 있는 카드들이 많이 뜨네요. 여러분들 11월, 12월 다 그냥 좋겠어요. 따뜻하게 스스로를 셀프 허그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겠네요. 축하드립니다, 4번 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약간 삶에서 슈퍼맨, 슈퍼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고 외부에서도 뭔가 한따까리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일욕심, 리더로서의 뭔가 성장하는 모습들, 누군가한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의인이 되고 싶거나 위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항상 나의 에너지가 강호동처럼 이렇게 힘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비실비실해지고 싶고 좀 약한 소리, 나약한 소리, 누군가한테 의지도 때로는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캐릭터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꼭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을 파트너로 좀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로맨틱한 파트너도 가능한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일적인 파트너, 그냥 내 오른팔이 생겨요. 왼손잡이면 왼팔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가서 해야지. 하고 있는데 내가 출근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해놨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고 쿵 하면 짝 하고, 이거 맞나요? 쿵 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일할 맛이 난다. 파트너가 생기니까 일이 내가 하면 100% 되는데 2명이서 하면 200%가 될 줄 알았어. 오케이. 근데 2명이서 하니까 막 300%의 그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한 사람 손 거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여실히 느낀다. 여러분이 혼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았다, 양손 가득이었다 한다면 그거를 이런 걸 뭘 이렇게 혼자서 다 하세요 하면서 도와주고 약간 자기들끼리 분할해 가서 나의 절대적인 일하는 양이 좀 줄어들어요. 막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가족이고 이게 같은 그 팀원이고 그런 거구나. 나 진짜 이제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다. 일적인 애착도 더 생기고요. 가족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뭔가 하고 있거나 혹은 하려고 한다면 부업을 조금 더 해볼까 하고 일 욕심을 좀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파트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막 편집을 기깔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뭔가 뷰티 모델을 하고 싶어. 근데 뭐 촬영 장비 같은 거, 그리고 헤어 세팅 이런 것들을 내 여동생이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수저죠, 수저. 그런 수저를 타고나게 됐네?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탁탁탁 자석처럼 들어와요. 이제는 나만 힘들어? 나만 마음이 급해? 나만 열심히 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처럼 이 일을 해주고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사람, 내 분신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동안에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바래왔던 건 정말 파트너십이 안 맞는 사람들과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화병이 나고 가족끼리 있을 때도 내 말을 이해해주고 뭐 좀 이해를 안 해줘도 그냥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소통의 장이 탁 열리면서 뭐 진짜 너무 가볍다. 마음도 가볍고 편하다. 나 파트너 있다. 약간 이렇게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짜릿한 행복이에요. 야, 내 소울메이트 어떻게 이렇게 등장했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오는지 볼게요. 아이고. 제가 11월 달 거 봐버렸어요. 자, 10월 달에 들어옵니다. 11월 달에도 이 사람이랑 나랑 시간을 가지고 그냥 10월부터 12월까지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 10월 달에 이 사람과 연을 좀 맺게 돼서 알아가고 11월 달에 뭔가 10월 달에 그 사람과 첫 만남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빨리 친해지는 거. 그리고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같이 뭔가 하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은 든든한 소울메이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친구 한 명만 잘 둬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5년도 막바지 진짜 좋은 행운, 인복 이거 얻게 되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5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카드 분들은 약간 돈 걱정, 주식이라든지 금리, 펀드, 약간 금전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뭔가 투자로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시원치 않았다, 좀 잃은 게 많았다, 하락장이었다, 내가 믿었던 거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없는 돈으로 칠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근데 진짜 내 돈이 아니야, 빌렸어. 어떡하지? 이게 돈이 없거나 잃어버리면, 잃게 되면 그건 인간한테 있어서는 죽음의 위기처럼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속이 시꺼매졌을 것 같아요. 돈. 그냥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랑 시급으로 치는 돈이랑 그냥 아파트로, 부동산으로, 금으로, 주식으로 말도 안 되게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한탕을 꿈꿔왔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다고 해요. 약간의 행운이 보이다가도 타이밍을 조금 다 미끄러져 가지고 애매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빛이 좀 보입니다. 올라가나 올라가나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더 가보자. 가보자. 뚫자.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무슨 SNS 같은 걸 하거나 익명의 커뮤니티를 하면 내 거 약간 인증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야, 나 이만큼 수익률 올랐어 하면서 탁 빨간 거 체크 캡처 해가지고 올리고 약간 돈자랑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묵혀왔던 돈이 풀리고 그 돈이 새끼를 쳐서 막 때로 오는데요. 아유, 이거 리딩 너무 짧게 끝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오는지 볼게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은 그 투자로 돈을 버시게 된다고 해요. 뜻밖의 돈이고요. 그럼 언제? 떨어진 카드로 볼게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오케이. 10월 달은 아니라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존버의 카드가 11월 달에 뜨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거 보십시오. 러버스. 찾았다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12월 달에 내가 좀 투자한 거, 공부한 부분, 뭐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해도 좀 좋은 매물을 본인이 좀 캐치를 하고 시세 이유를 좀 볼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돈이 최고죠 뭐. 그러면 6번 카드 리딩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그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속속속 피해간다.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돈을 아껴 먹는다. 이런 것들을 못 참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정의롭고 약간 투지가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 되게 나쁜 사람들은 벌 잘 안 받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이 막 죽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또 못 살아. 그런 거 보면서 속이 막 뒤집힙니다. 여러분들의 그 화가 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약간 가정이나 자신의 직장 이거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예요. 국가 단위. 국가 단위로서 아,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 스스로가 너무 무력하다라는 느낌으로 빠질 수 있대요. 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하는 거예요. 아, 세상 바뀔 줄 알았는데 내 삶은 편안한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느낌? 근데 거기서 좀 빛을 본다고 해요. 여러분이 존버하셨던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다. 그럼 친일파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 한다면 나한테 뭐 억지로 나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역으로 뭔가 죗값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나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해도 그렇게 다시 그걸 돌려받고 피해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가 돈도 돌려받아요. 뭔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돌려받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법적인 걸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내 돈인데 잃어버렸다. 이건 옳지 않잖아. 왜 제 벌 안 받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팍팍팍 벌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법을 더 잘 지키시겠네요. 남들보다 도덕적 기준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의 기준에 맞춘
그런 어떤 사회가 조금 형성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던 바죠? 그러면 우리 7번 카드 여러분들이 바라는 현실이 정말 사실로 뉴스에 나온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7번 카드 리딩 여기서 그만할까요? 아니면 날짜를 조금 더 볼까요? 도대체 이게 10월에서 12월까지 언제쯤 도래하는지? 10월 11월 12월 그냥 다인데요. 횡령을 하거나 나라 돈을 뺏어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돌려받고요. 좀 권력을 남용했다? 그것도 돌려받고요. 뭔가 상을 안 받고 어렵게 사신다. 그럼 그분들한테 정당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달달이 그냥 파티네요. 축하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7번 카드 여러분들 그러면 리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8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잊고 있었던 혹은 내가 포기했던 나의 꿈, 진정한 취미,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뭔가 끼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예술적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현실에서 못 써먹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현실적으로 라는 말로 스펙을 높이기 위해 약간 노후를 위해 여러분들이 현재를 조금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뜬금없는 남들이 봤을 땐 뜬금없는 취미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빵 터지나 봅니다. 내가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나 이런 거 잘하네? 하고 싶었던 걸 하네?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서 재능을 발견하면 더 재밌겠죠. 그리고 그 재능이 인정받으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곡을 좀 쓰고 싶어요. 곡을 썼는데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렸는데 이게 바이럴이 엄청 되네. 그래서 남들이 이걸로 틱톡을 막 배경음악을 써. 그래서 나한테 저작권료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뜨개질을 하더라도 그걸 도안으로 만들어서 조금 판매를 하시거나 무료 공유는 하지 마시고 좀 유료화 하시던지 나한테 수익화가 되도록 좀 만들어 보세요. 그냥 뭔가 투자한다는 것도 비용으로 치지 마시고 그게 투자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드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발레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발레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 내가 발레복을 사가지고 발레를 한다 까지는 비용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컨텐츠 삼아서 30대에 발레 도전기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투자가 또 되는 겁니다. 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닌. 근데 그게 떡상을 할 수 있어요. 저의 모습 같네요. 이런 느낌으로 남들의 공감을 사기도 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게 타인들한테 되게 위로가 되나 봐요. 나도 저랬는데 저 때 진짜 힘든데 내가 어둡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나의 성장하는 모습 오히려 약간 뒤로 가버리는 느낌도 있고 왜 됐던 게 안 되지? 하는 그 슬픔 그리고 딜레마에 빠지거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진 않는데 뭔가 징크스에 갇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누군가 이게 절대 다수 같거든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줘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게 그냥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런 F적인 칭찬이 아니라 되게 근거를 붙여서 해요. 당신은 타고나게 팔이 길고 일단은 태가 나니 조금만 연습을 하고 근데 몸무게를 한 3kg만 줄이면 훨씬 더 가벼울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나를 분석해준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다듬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모두가 나의 PD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묵혀왔던 거,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한번 해보세요.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면 글을 쓰시되 그거를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 적극적인 소통을 요하는 SNS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창작물을 누군가한테 돈 주고 판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게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마땅히 돈을 받고 여러분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재능도 살리고 재미있으면서도 돈도 벌고 진짜 좋네요. 그러면 8번 카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번 연에 언제쯤 그거를 받을 수 있는지 카드로 구체적인 달을 한번 볼게요. 나는 그러면 언제쯤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10월 달에 요런 일단 도전해요. 10월 달에는 나 뭐 돈도 없어, 뭐 나 그림도 못 그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단 하래요. 바보처럼. 아나바다 아세요? 아껴 쓰고 나부터 약간 바보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뒤돌아보지 말고 10월 달엔 도전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11월 이제는 돈도 조금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남한테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타인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돈을 냅니다. 빚진 느낌을 먼저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구독이든 뭐 좋아요든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고 공유를 하든 댓글을 쓰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금전적인 아주 소액이거든요. 그게 일단은 발생하는 게 11월. 12월은 내가 여기서 조금 이름을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빨라. 여기서 되게 유명한 스승님을 하나 만나게 돼가지고 롤모델을 잡는 사람이랑 콜라보를 좀 한다든지 이 사람한테 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의 앞가림을 좀 해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대요. 이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꼭 기억을 하셔서 8번 카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